고체연료 추진력, 선진국의 10분의 1 사거리 800km까지만 가능 북신형 미사일 전부 고체 기반 1도 I. 12N 전용 가능 로켓화, 미 동맹국 중 미사일 통제는 한국이 유일 이스라엘은 제한 안 받아 미국의 파상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응해 군 안팎에선 시대착오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 또는 폐기해 고체연료 로켓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추력 100만 파운드 이상의 고체 연료 로켓은 만들지 못한다.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거리가 긴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 로켓은 아예 만들 수도 없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북한과 일본 등의 미사일 로켓 능력에 맞서 800km로 묶인 사거리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사일 주권 제한 지침. 미국의 동맹국 중 미사일 통제를 받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을 맺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인데 이들은 모두 북한과 같은 적대 국가와 대치 중인 상황이 아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적성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와 같은 미사일 개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주요 내용 정리 그래픽. 우리나라가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맺은 것은 1979년이다. 박정희 정부가 비밀 핵무기 개발 추진에 이어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자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결과였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이 개발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으로 묶였다. 2017년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은 사라졌지만 사거리 제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체 연료 로켓 제한도 그대로 남았다. 급속히 향상된 북일 미사일 능력. 이처럼 한국이 지침에 묶여 미사일 주권을 제약받는 사이 북한과 일본의 미사일 능력은 급격히 발전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완성했거나 개발 중이다. 북극성 -U형의 사거리는 2000km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현무 -2C의 기대 사거리 800km의 1에서 3배 수준이다. 북한은 발전된 고체 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신형 4종 세트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스칸데르 북한판 8키스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는 모두 고체 연료 기반이다. 일본은 이미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 엑셀론을 2013년 쏘아 올렸다. 엑셀론 발사 비용은 주력 로켓인 HA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미사일 지침도 맺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환미사일만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한 인공위성용 로켓은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조차도 고체 연료 기반 IM의 개발 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고체화에 박차를 가하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추진력은 약하지만 구조가 간단하고 연료 주입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과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액체 연료 기반 미사일 로켓을 고체 연료로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지침 때문에 고체 연료를 통한 우주 로켓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1990년대 말 액체 연료를 쓰는 우주 로켓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로호는 수차례 발사에 실패했다. 800km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낙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이후 동맹국을 동원해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사거리 문제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직접 들여올 경우 중국의 반발은 사드 배치 당시를 능가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미국에 잘 설득해 미군의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 미사일 개발 가로막았던 고체 연료 족수가 드디어 풀린다. 외교부 본지 통화 최종 발표 조율 중 부인하지 않아.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리면 1톤 정도 소형 정찰위성 보유 가능.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의 추진력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최종 타결됐다고 조선일보가 일면 보도했다. 신문은 우리나라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개발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헤럴드 경제에서 고체 연료 로켓 사용 제한 폐지 임박했다는 단독 보도의 연장선이다. 당시 신문은 한미 외교당국이 내년 초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슈밸리는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29일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에 차례로 전화를 했다. 외교부 공보팀 담당자는 최종 발표 조율 중에 있다. 잠시 뒤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한 후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미사일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개정 협의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을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부 직원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했다. 그렇다고 언론보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공보팀장은 본사는 외교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특별히 밝힐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액체 연료 기반으로 연구됐던 국내 민간용 미사일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고체 연료 발사체의 제한이 풀리면 500kg에서 1톤 정도의 소형 정찰 통신 위성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발사 과정이 단순하고 특별한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이동 발사대 발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체 연료 기반 로켓의 개발은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해 미사일 자주 국방 전력 강화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변국인 북한은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해 다수의 I-12M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13년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 캡슐론 발사를 성공해 유사시 군사 전용 I-12급 탄도미사일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이유는 한미 당국이 2018년부터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고 주변국인 일본 등에 비해 미사일 개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과 전자권 전환의 핵심 요소가 미사일 개발이자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 정부는 고체 연료 사용 기술이 군사용 목적으로 쉽게 전용 가능하는 이유로 한국의 미사일 고체 연료 사용을 반대했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와 중장거리 미사일 동북아시아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한국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또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국과 미국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며 주고받는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민 정서상 미국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미 양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고체 연료 개발에 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민간 우주 개발을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과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미한의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개발 허용 여부 논의. 우리나라의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민간 용도라고 해도 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어 남북 관계와 북핵 협상 상황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의 견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2017년 12월 7일 미사일 지침 상 탄도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하였으며 현재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당국자는 이어 현재 국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구체 내용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가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려면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상제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한미 외교당국 간의 지침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던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문제는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은 기술면에서는 고체 연료 미사일과 동전의 양면 관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기간이 짧아 발사의 사전 탐지가 어렵다. 신봉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군사적 차원에서 액체 연료의 경우 부식 등의 이유로 평시에 발사체와 연료를 분리 보관하다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 대비 태세강화 차원에서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에 제약이 있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지만 기술 축적 차원에서 민간 발사체에 대해서는 고체 연료 기술 적용을 가능케 하자는 국내 목소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 민간 우주 개발에 고체 기술을 적용하도록 승인하게 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해 반대해왔기에 꾸준한 대미 설득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고체 연료 발사체 관련 제약이 없다. 세계적으로 소형 로켓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발사 비용을 기존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30%가량 줄인 신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며 국제 로켓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